네, 오늘도 마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 꼭꼭 짚어야 될 이슈가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지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과 방송을 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든든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빛으로 저희가 모든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오늘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인 만큼 큰 그림에서부터 들어가서 그 공략 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박스권의 증시는 갇혀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00선까지는 회복을 했지만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뭘까요? 바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계속 마음 졸이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 그래도 저희가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전체 상황은요. 3월에 고비가 참 많았죠. 예기치 않았던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 첫 번째였고 그리고 금리 인상. 자, 이 이슈만 놓고 보면은요.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된 시기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차트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 보시는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요. 금리 인상이 미국 쪽에서 처음으로 단행된 이후에 그래도 알고 있었던 이슈지만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안도하면서 2,600선에서 2,700 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금요일 기준으로 역시 930선까지 회복은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시원하게 오를 쪽으로 많이 베팅이 돼 있는가? 그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금리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파월 의장 역시 빅스텝, 그러니까 50베이시스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고, 그리고 매파가 아닌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대표적으로 뉴욕 연은 인사를 들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시장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보실까요? 주말 동안에 우리는 쉬지만 미국장은 열리잖아요. 거기서 가장 지수보다 주목이 많이 됐던 건 미국 국채거든요. 10년물이 2.5% 라인까지, 그리고 2년물은 뭐 종가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장중에 2.3%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이 장기고 2년물이 단기인데요. 이 차이가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년물이 더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까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플레 우려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로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너무 잡으면 주식시장이 불안할 수 있고 위협 요인입니다. 증권가의 시장은 그래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진다. 탄력받을 수 있는 쪽, 그리고 성장주 주목하자란 말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도 될까요? 밴드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불안정합니다. 지금 2,700선을 모두 깰 수 있다라는 이번 주 예상 밴드를 내놨고요. 위쪽으로도 2,850선까지 좀 밴드를 신한 쪽에선 크게 주긴 했지만 여전히 3자는 나오지 않고 있죠. 밑으로 좀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민은 뭐 이쪽이 해결 안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뭐가 나비 효과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디에서 어떤 키워드로 해결책을 지금 장에서는 잡으면 좋을까요? 참 어려우신 질문을 해주시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단은 저는 지수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수 보지 말자. 왜냐면은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재는 산재에 있기는 하지만 그 악재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빅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상 못했던 거는 아니다 라서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보게 되면은 이 금리가 사실상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이 사실 조정을 깊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조정 깊게 다 받은 구간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즘 사실 미국의 빅테크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 연속 9일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밴드권역을 제시를 해주는 건 최고로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최고로 좋았을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권가에서 이제 지수보단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저도 오전장까지만 보고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시나 계속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오게 되면서 일간에 조금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도 생긴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오후장 넘어오면서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어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매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아직은 사실상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이 덜 늘어나고 있고 총량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 상방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면 늘어나게 될수록 지수에 대한 탄력도 역시나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과연 선물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 물량을 가져가게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지수에 대한 탄력도를 결정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에 연동되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의 많은 부분을 선물에 의해서 차익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비차익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성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봤던 그 성장이란 키워드에 속하는 그 종목군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들어간 종목군이 과정이 좀 바뀌었을까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그래도 조금은 의미가 변화가 된 게 예전에는 정말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나중에라도 성장만 될 수 있으면 몇 년 후에라도 기대감만 기대감만 있더라도 이게 이제 갔다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바로바로 눈에 잡힐 수 있을 만한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의 숫자에 기반한 성장주들이 보다 더 곽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레포트들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숫자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대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성장성이라는 것이 이미 숫자가 만들어진 이제 기업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서 성장성을 보태주는 기업. 캐시카우가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섹터다. 네, 예를 들어서 KG 이니시스가 바로 이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충족을 잘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에서 무선 충전 관련돼서 사업을 양수도 받게 되면서 지금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상향 조정이 되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이 지금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포인트 딱 말씀해 주시니까 하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어요. 그러면 좀 좁혔을 때 가장 주목하고 계신 섹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딱히 섹터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별 종목 단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투자의 키워드 안에서도 종목별로 너무나 차별화되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섹터로 뭉뚱그려서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이제 뭉뚱거려서 하시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로봇, 건설, AI 관련, 비대면 헬스케어를 주셨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도 섹터를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하실 때는 이격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궤류.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을 때 사실상 내가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다시 그것이 꺼지게 되면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때 시점을 차라리 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짝에서 공략할 종목의 키포인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실적 조금 더 저희가 키워드 끌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그리고 실적까지 갖고 있는 기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연속성이 나옵니다. 신고가, 연속 상승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게 PCB 기판 쪽이거든요. 외국인의 러브콜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까지 간다라고 하는데요. 주가 상승률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40% 넘게 그리고 36%, 코리아 서킷도 32%나 올랐습니다. 심데코,
코심텍, 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 이 키포인트는 다르지만 이 삼형제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대덕전자의 경우 6거래일 연속 매수, 코리아서킷도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별로 높지 않은 가운데 LG이노텍도 이번 달에 외국인이 2,000억 넘게 샀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상위단에서 움직임 나오는 가운데 지금 보면 실적, 하위단에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추적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452% 증가한 37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바로 직전 예상치가 307억 원이었는데 또 한 번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거죠. 심텍, 코리아서킷 마찬가지로 증권가의 눈높이는 계속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싸다, 저평가다, 사도 된다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패키징 쪽은 2분기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까지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지금 키워드들 보시면 모두 실적 좋다로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에 대한 의문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계속 저평가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과장님. 네. 기판 산다? 아니면 그래도 좀 나눠야 된다. 좀 부담스럽다. 어느 쪽이실까요?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도 지금은 신규 진입은 좀 무리라고도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과거에 사실 되돌아보면 너무 좋대요라고 하셔서 사셔서 수익이 나신 기억이 어느 정도나 있으실지. 문득 왜 제 뇌리에는 삼성전자라는 단어가 스치는 건 기분 탓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IT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최근엔 주가가 화답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PCB 업황은 장기 호황임은 저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나 PCB에 관련돼서 상당히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됐고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월 달부터 지금의 3월 달까지 오게 되는데 많게는 45%, 적게는 30%가 상승이 나왔죠. 그만큼 주가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니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이미 30%에서 50%가 나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줄지는 시장에서 이제부터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이 신규의 진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고 중간에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10% 정도의 이런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참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상 그닥 좋은 이 선택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보유자분들은 서서히 모아가도 된다는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추가로 눌림목 나올 때마다 실적 시즌이 임박해 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시점입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아니면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세에서 쉽게 내리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사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여유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황에 대한 호조가 계속 된다는 것은 사실 업계 상위 업체들에 대한 캐패스 증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정말 자괴감 많이 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조금 끌고 가시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에 참여하면서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름만 봐도 철렁한 안랩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등 후 급락, 지금 어떡할까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랩이 보름 새에 148% 뛰었다가
쭈루루룩 미끄러진 상태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안랩 지분의 최대 주주인 안 위원장의 국무총리 설에,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뭔가 행동이 나올 것 같다, 장기적인 접근인가 싶어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하셨을 겁니다. 과열대까지 24일 기준으로 21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에서 지금 고전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 랠리를 이끌어온 JP 모간 그 주축은 일단 빠져나오면서 하루에 28억 원, 4일간 100억이 넘는 수익을 챙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을 살짝 가져가 볼 만한 것은 2대, 3대 주주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운용사의 자금이 있다라는 점. 하지만 우려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를 보면, 그리고 현 선물 가격 차를 보면 지금 차익 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베팅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20층이라고 하면 20만 원대, 그러니까 20만 원대부터 19, 18, 17, 16, 15, 14, 13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솔루션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네, 그렇죠. 네. 솔루션은 사실 마땅히 의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주가 전망이 사실상 그닥 의미가 없게 되고, 어느 정도 사실 상승이 나온 것 역시나 이 정도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환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즉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 정도의 결정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20만 원 넘게 될 거야. 근데 어떠한 모멘텀으로 넘을 수가 있을지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즉 예를 들어서 만약 정말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전 대표가 만약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20만 원을 가겠느냐? 그거는 물음표다. 사실 시장에서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지 그거를 전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구간에서 바로 매도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매도는 염두를 해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이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시면은 그날 사실상 JP모건이 팔게 될 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일단락은 일단 거래가 터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물량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대 손실 감내 지점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 부분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꼭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방안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주도주 없는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지속하는 하루였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728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1% 가까운 하락선 보여주면서 927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장중 포지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와 주면서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하방 압력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수급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조업과 IT 그리고 오락문화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것 확인됐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도주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7만 원 선에서 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57% 하락선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수준에서 장 마쳤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1위에서 5위 종목 모두 다 파란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가까운 하락으로 장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오늘 약세였습니다. 2% 넘는 하락선 그리면서 에코프로비엠 마무리했고요. LNF도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오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에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펄어비스는 5% 가까운 급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들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향후 알루미늄 생산 차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글로벌 비철 시장에 대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선알미늄 상한가에서 마무리했고 조일알미늄도 10% 넘는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가구주들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한국 가구 15%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관련주들도 오늘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주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오늘 윌비스는 7%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비상교육도 오늘 6%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SOE 6%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GS도 6%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로봇주들이 대체로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휴림 로봇, 뉴욕 소방청의 탐색용 로봇을 판매한다라는 소식 나가면서 오늘 장중 25% 가까운 급등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소폭 반납하고 22%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